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갈매기 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브라이튼과 맨시티의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11라운드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맨시티는 7승 2무 1패 21득 11실점을 기록하면서 2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갈매기 군단은 4승 4무 2패 17득 14실점을 기록하면서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맨시티가 이번 경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었고, 맨시티와 브라이튼의 역대 전적을 한번 살펴보면 맨시티가 13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브라이튼에게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브라이튼 원정에서 브라이튼을 4대 0으로 박살낸 맨시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양 팀의 골 분포도를 보면 브라이튼은 지금 웰백이 6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었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 홀란드가 11골을 기록하면서 팀에서 모든 득점을 책임져 주고 있었고, 그리고 2선에서는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맨시티였고, 그리고 코바치치와 그바르디올이 3골씩 넣어주면서 2선에서는 골을 못 넣고 3선 미드필드와 수비형 풀백이 골을 잘 넣고 있는 맨시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홀란드는 폼이 좋지 않았는데 토트넘과 경기에서 풀타임 휴식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서 확실히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홀란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 팀 자체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3연패를 당하면서 정말 역대급으로 경기력이 좋지 않은 맨시티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브라이튼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맨시티는 에데르손 키퍼, 그바르디올, 심슨 퍼지, 카일 워커, 루이스 뽀백, 코바치치, 누네스, 긴도안, 필포든, 사비뉴, 홀란드의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일단 수비가 아작이 났는지 카일 워커가 센터백으로 나왔고 19살의 심슨 퍼지라는 선수가 선발 센터백으로 나오면서 어라? 맨시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주는 맨시티의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고 선제골을 넣는 팀은 맨시티였습니다. 23분 코바치치가 여기 전방으로 침투하는 홀란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홀란드가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박스 안에 들어간 홀란드는 슈팅을 여기서 한번 때렸는데 키퍼에서 막히고 다시 세컨드 볼을 홀란드가 침착하게 골대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전반 23분 만에 맨시티가 1대 0으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맨시티가 초반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라? 맨시티가 이기나 싶었는데 맨시티는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고, 오늘 그 좋지 않은 경기력이 후반에 맨시티의 발목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후반 78분에 브라이튼의 페드로가 지금 미토마가 박스 안에 공을 넣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상황이 보이시죠? 우당탕탕탕탕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우당탕탕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페드로가 이 수비 뒤에서 나타나면서 침착하게 밀어 넣으면서 78분 동점을 만들어 버린 갈매기 군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맨시티가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82분 브라이튼이 역전골을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선제골의 주인공 페드로가 이번에는 또 후반에 교체돼서 들어온 오레일리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이 전진 패스를 받은 오레일리는 침착하게 왼발로 밀어 넣으면서 82분 역전해 버리고만 브라이튼이었습니다. 와, 여기까지 봤을 때 오늘 밤새기 잘했다. 맨시티가 오늘 이렇게 또 당하는구나. 맨시티가 4연패를 당하는구나 라면서 정말 재미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서가자 이 감독이 브라이튼의 감독이거든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엄청나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가 떨려서 지금 화면이 흔들려서 이 감독의 얼굴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았는데, 정말 이 감독의 이 주먹을 쥐는 장면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전당하면서 패배를 당할 분위기를 직감하자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렇게 얼굴을 감싸지면서 멘탈이 터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와, 맨시티가 이렇게 무너지나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렇게 절망에 빠진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멘탈이 터진 과르디올라 감독이었는데, 오늘 맨시티가 왜 패배했는지 제가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반에는요, 맨시티가 점유율 67% 먹고 슈팅 9개, 뉴슈팅 5개 날리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은 슈팅을 3번만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시티의 슈팅 분포도를 알 수 있고요, 브라이튼의 슈팅 분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에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맨시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몰아붙일 때 엄청나게 골을 많이 넣었어야 했는데 맨시티는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의 빅찬스가 있었는데 3번이나 빅찬스를 놓쳐버리면서 최근에 맨시티의 결정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맨시티의 전반 스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맨시티는 후반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전반에는 공격적으로 더 많은 공격 스탯을 보여주는 맨시티였는데, 후반에 이렇게 밀리면서 브라이튼이 슈팅 7개, 유효슈팅 4개 날리는 동안 슈팅 6개, 유효슈팅 1개만 날리면서 밀리는 맨시티였습니다. 여기 맨시티의 후반전 슈팅 분포도고요. 그리고 여기가 브라이튼의 슈팅 분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시티는 후반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 맨시티는 전반전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2대0, 3대0 앞서가기를 원했는데 실패하고 말았고, 여기 보시면은 브라이튼이 공격을 안 하고 역습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전반에 힘을 비축해 놓았다. 그리고 후반에 모든 것을 터뜨렸다. 후반전을 노리고 이번 경기 준비해 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브라이튼의 실제 팀 포지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상당히 내리고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브라이튼이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요, 라인을 올리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공격을 했으면은 득점을 더 넣었어야 됐는데 득점에 실패하는 맨시티였고요. 과거 지난 시즌의 맨시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즌의 맨시티도 똑같았습니다. 요렇게 지금 박스 2개가 있고 이렇게 경기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맨시티는 상대를 가둬놓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로드리가 상대의 역습이나 다 막아버렸습니다. 역습이나 여기서 좋은 패스를 뿌려주면서 공수 밸런스를 조율하는 로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드리가 없자 상대를 가둬놓고 공격하지 못하는 맨시티라고 할 수 있었고, 후반전에는 누가 맨시티고 누가 브라이튼이지? 맨시티는 상대를 박스 안에 가둬놓고 공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브라이튼이 후반에 투입한 두 선수가 골과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오레일리와 그리고 페드로 같은 경우는 1골 1도움, 그리고 오레일리 역시 1골을 기록하면서 오늘 브라이튼은요, 맨시티를 상대로 후반의 승부를 보겠다, 전반전에는 일단 막자, 후반의 승부를 보면 된다 하면서 지금 선수 교체를 한 것만 봐도 브라이튼의 전술이 먹혔고, 브라이튼의 전술이 통할 만큼 최근에 맨시티는 비실비실 약해졌고, 이번 시즌 우승하기에는 정말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패배한 과르디올라 감독은 정말 이례적으로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경기 후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그리고 맨시티 현지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관련 인터뷰와 반응 바로 알아볼까요? 맨시티가 이렇게 패배를 당하자 BBC는요, 이번 경기 기록에 대해서 공개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감독 커리어 이래 처음으로 모든 대회에서 4연패를 당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2006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4연패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년 만에 4연패를 당한 맨시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맨시티는 안 좋은 쪽으로 대기록을 세워주고 말았는데, 경기가 끝난 후에 BBC와 인터뷰에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90분 동안 잘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전과 후반전에 정말 좋은 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졌는데 머리를 비우고 국제 휴식기를 갖고 우리 선수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면서 패배 소감을 밝힌 과르디올라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국제 휴식기를 지난다면은 선수들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가 없는 게 요새 A매치가 미쳐서 경기가 엄청 많거든요.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맨시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최근 맨시티의 폼이 너무 안 좋은데 걱정이 되시나요? 라는 질문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경기에서 이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후반전 리듬을 유지할 수 없었고 4연패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일정이 힘들지만 선수들이 돌아오면 나아질 겁니다. 어쩌면 7년 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 6번을 우승한 후에 1년 동안 다른 팀이 우승할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버풀과 에스턴 빌라와 경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맨시티가 7년 동안 6번의 리그 우승을 했는데 일단 이번 시즌에는 우리가 우승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최근에 너무 폼이 안 좋자 요번에는 우승을 포기한다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멘탈이 이번 경기에서 엄청나게 깨졌고 지금 맨시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발로 나왔던 19살의 센터백 심슨 퍼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는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플레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잘했습니다. 계속 리얼리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에 선발로 나와준 19살의 심슨 퍼시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멘탈이 터졌고 이번 시즌 우리는 우승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리버풀과 빌라의 경기의 상황을 지켜보자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다음 시간에 열렸던 리버풀과 빌라의 경기에서 리버풀이 승리해버리면서 맨시티는 우승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번 시즌에는 과르디올라 감독 말대로 우승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맨시티가 4연패를 당하자 맨시티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맨시티는 로드리를 위해서 발롱도르를 사는데 모든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맨시티는 오늘 밤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심판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맨시티를 조롱하는 팬도 있었고요. 브라이튼 팬들이 당신은 아침에 해고를 당할 거예요. 아침에 해고를 당할 거예요. 과르디올라 감독님, 당신은 아침에 해고를 당할 거예요.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브라이튼 팬들이 맨시티를 조롱하고 있다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지금 당장 나의 클럽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을 나가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기든 우리는 여전히 리그 2위일 것입니다. 우리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버풀과 승점 차이 5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버풀도 승점을 잃을 것이고 리버풀에게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하면서 일단은 포기하지 말자, 우승 끝까지 도전해보자 라고 격려해주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일 머니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강등당할 거예요 라면서 정말 절망에 빠진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요. 필포든은 어디 갔죠? 90분 내내 안 보이던데요 하면서 필포든을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우리 감독 바꿔야 될 시점이 왔나? 라면서 과르디올라 나가야겠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의 시대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라면서 우리 시대는 끝났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4연패를 당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라면서 우리 뭐야 왜 4연패를 당했어? 라고 절망에 빠진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 재밌었는데요. 로드리 없는 맨시티는 미들즈브로와 똑같다고 라면서 지금 미들즈브로가 2부 리그인가 3부 리그인가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여튼 맨시티 없으면 우리는 2부 리그나 3부 리그 팀이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들이 없는 펩이라면서 처량하게 펩 닮은 대머리가 피리를 부는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 저작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사진은 제가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팬의 반응도 살펴보면요. 리버풀 팬 여러분들 기분 어떠신가요? 하면서 아마 리버풀 팬 같은데 맨시티 트위터에 와서 조롱하는 팬도 있었고 우리 모두 맨시티의 추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뭐 딴 팬이 또 와서 맨시티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 4연패 당했더라 라면서 또 조롱하는 팬도 있었고요. 스테이 험블 홀란드의 유행어죠. 겸손을 유지하라고 라면서 맨시티를 조롱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와, 홀란드가 이상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맨시티는 이렇게 계속 조롱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음 반응을 살펴보면 맨시티는 로드리에게 발롱도르를 선물해주기 위해서 그 조작한 이후에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로드리 발롱도르의 저주인가?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맨시티의 패배를 모두 비웃어 주자고요 라면서 지금 엄청나게 웃음 이모티콘을 넣은 팬이 있었는데 이렇게 맨시티가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연패를 당했네. 눈물이 날 정도로 좋다고 이제 1월에 115건의 사건에 기소를 당해서 잉글랜드 4부 리그로 강등당하자고 라면서 맨시티가 법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돈빨로 막고 있다는 그 의혹이 있는데 이제 맨시티가 이렇게 약해졌으니까 4부 리그까지 강등당할 거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팬은요, 저는 시즌 초반에 리버풀이 맨시티를 제치고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고 저를 의심했었죠. 하지만 제 말은 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꼭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예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하면서 맨시티를 조롱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도 살펴보면 와, 맨시티 4연패라고? 너무 당황스럽네 하면서 당황하는 팬도 있었고 또 나왔습니다. 홀란드의 유행어죠. 스테이 험블, 스테이 험블, 겸손을 유지하라고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또 나왔죠. 스테이 험블, 라면서 홀란드가 아르테타 감독을 조롱했어요. 맨시티와 아스날이 2대2로 비겼을 때 아스날 감독이나 팬들이 좋아하니까 그때 홀란드가 스테이 험블, 하면서 조금 약간 건방 떠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맨시티가 4연패를 당하자 조롱을 당하고 있는 맨시티였는데 역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응을 보면요. 우리가 4연패를 당했다고? 내 생각에는 펩을 맨시티에서 내보낼 때가 된 것 같아 라면서 펩 아웃, 펩 꺼져 라고 과르디올라 감독을 경질하라는 반응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번 경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멘탈이 터졌고요. 맨시티 팬들도 펩을 내보내라 라고 과르디올라 감독을 꺼지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맨시티가 지자 프리미어 리그에 다양한 팬들이 찾아와서 맨시티를 조롱하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이 반응이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Stay humble, 라면서 일단은 홀란드가 아스날에게 조롱했던 그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맨시티를 놀리고 있는 현지 팬들이었는데 와, 맨시티가 이렇게 추락을 하다니 과르디올라 감독 커리어 사상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4연패를 당한 이번 경기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A매치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 후에 만나게 되는 팀은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이 만약 오늘 저녁에 있는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에서 승리하고 기세가 올라간 상태에서 A매치 경기가 끝난 후에 맨시티를 또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 과연 맨시티는 이렇게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맨시티가 떨어진 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맨시티는 4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